오늘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힘들거나 고민이 있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슬기롭게 소통 레벨업, 갈등을 풀어가는 자녀와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전환기 학부모 교육 강사 김민자, 김현정, 조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춘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점을 힘들어 하시던가요? 네,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또 잔소리를 자꾸 하신다네요. 네, 맞아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과 소통을 좀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춘기 자녀들과의 소통을 잘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자녀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사춘기를 제2의 탄생기라고 하잖아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는 거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사춘기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 다들 아시죠? 네, 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정서가 불안정하고 감각이 예민해지죠. 그리고 또 감정 조절이 어려워요. 그런데 또 단순한 거는 싫답니다. 이렇게 자의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는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인데요. 이 시기에 부모와 친구들과 어떤 관계로 지내느냐가 앞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기의 특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일까요? 네, 사춘기로 불리는 청소년기의 가장 큰 변화는 주체성입니다. 즉 자신의 결정과 의지로 무엇이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애들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는 거죠. 그럼요. 네. 그 말 제일 많이 하죠. 네네. 네. 예, 이렇게 이전까지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좀 결정도 하셨고요. 통제도 좀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니까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나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가꾸고 온전히 누리고 싶은 이런 주체성이 생긴다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아이가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를 도와주는 부모가 도와주어야 되는, 아이가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어야 하는 시기인데요. 관계가 좋지 않다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민자 선생님 어떠세요? 아니지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죠. 그래서 예, 아이가 그렇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건강한 어른이 되기 위한 연습하는 시기다라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시기를 바라봐주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요하네요. 네. 결국 사춘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주자,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자 이 얘기이신데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통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실까요? 주로 야단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대화를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놓고 화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야기도 네, 합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게임만 하면 커서 뭐가 되겠어? 정말 한심해 죽겠다. 야, 너 중학생이야. 어쩌려고 그래? 이렇게 평가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해도 이제 계속 하고 있으면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끄고 공부해. 응, 이번 주는 개입 금지야. 뭐 이렇게 강요하거나 협박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비교도 많이 하시잖아요. 야, 언니 봐라. 그 친구는 어때? 이렇게 친구랑도 비교, 형제랑도 비교, 뭐 이렇게 많이들 말하시잖아요. 애들 제일 싫어하는 게 네, 비교라고 비교 정말 하더라고요. 싫어해요, 아이들이. 네.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 순간 열받아서 자동적으로 비난하는 말이 튀어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이제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자극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수업 듣고 있다고 아주 기특했는데 싹 들어가 봤더니 뭐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 수업 하나도 안 들었지? 뭐 솔직히 말해봐. 이렇게 바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대화의 패턴을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을 하는 걸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자극이 오면 자동적인 사고로 비난이나 이렇게 평가나 이런 반응을 하셨다면, 이전에 그렇게 하셨다면 앞으로는 잠깐 멈추고 멈추고 그다음에 생각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적절한 단어를 좀 선택을 하셔서 말씀하신다면 대화가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요?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대화의 패턴을 잘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바꾸는 것이 대화를 위한 기본 전제 첫 번째입니다. 네, 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 두 번째는 바로 공감인데요. 먼저 부모님 자신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서 화가 나 있으면 아이들과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마음이 먼저 편안해야 아이들 감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부모님 마음 먼저, 그 다음에 아이들 보게, 그죠? 네. 현장에서 부모님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사춘기 아이와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때 이제 우선돼야 하는 것이 부모 자신의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자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지금 들어줄 여유가 있는지 이걸 먼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공감하기와 가르치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대화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기보다는 어쩌면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럴수록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기보다는 내 말과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반항심을 갖게 되고 오히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억울하다, 속상하다 이런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부모의 말은 오히려 더 거부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우리가 간과한 것이 바로 아이들의 감정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네요. 네. 자, 자녀가 흥분하고 속상하고 외롭고 짜증난 상황이라면 먼저 시간을 가지고 좀 차분히 그 아이의 감정에 머물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고요.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 아이의 감정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속상했겠다. 그런 진짜 많이 네 입장에서는 정말 서운했을 것 같아. 뭐 네, 아주 이렇게요. 잘하고 계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거죠. 네. 네네. 네, 이렇게 아이가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때 해야 할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동생을 때린다든지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공감도 해주시고 가르칠 것은 적절한 시기에 가르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로부터 감정을 충분히 공감받고 수용받으면 아이들도 표정도 그렇고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교육, 가르침이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멈추고 좀 생각하시고 대화하는 습관도 좀 만드시고요.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는 공감의 기술을 익히셨다면 이제 좀 다른 방법의 대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 기술, 갈등을 풀어가는 대화 6단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등은 견해나 이해관계 등의 차이로 생기는 어떤 불화와 충동을 말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갈등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갈등을 잘 다루면 오히려 가족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갈등을 풀어가는 대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녀도 문제를 해결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사고력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매력적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럼 갈등을 풀어가는 대화 6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갈등을 확인하고 정의하기. 네. 2단계는 가능한 해결책 모으기. 모으기. 네네. 3단계는 가능한 해결책 평가하기. 4단계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선정하기. 5단계는 계획에 따라 실행하기. 6단계는 다시 평가하는 시간을 갖기입니다. 아, 우리 좀 더 네. 이해하기 쉽게 사례로 살펴볼까요? 네. 네,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예, 아주 핫한 사례죠. 그렇죠. 네. 네, 정말 예, 집에서 고민들 많으신데 아이와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미 사용 규칙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가 자꾸 사용 시간 약속을 어긴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엄마 몰래 또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사용하다가 들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야단도 쳐보고 뭐 사용 습관을 고치려고 뭐 이렇게 해봤지만 고쳐지기는커녕 아이와 엄마 관계만 자꾸 나빠지고 있다고 사례를 예,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진짜 우리 가정에서 매일 겪는 일이 맞아요. 아닌가 네, 싶어요. 비대면 네. 많아지면서 그렇죠. 특히 네. 고민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고민을 호소하는 부모님들이 아주 많으세요. 스마트폰 사용을 무작정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죠. 하는 대로 그냥 놔둘 수도 없고요. 매일 신경전입니다. 전쟁입니다. 네, 전쟁이에요. 네, 아우, 정말 스스로 알아서 좀 하면 좋을 텐데요. 그럼요. 그런데 대화 한 번에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네.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도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례를 가지고 갈등을 풀어가는 대화 6단계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단계 갈등을 확인하고 정의하기입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갈등을 확인하고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단계인데요. 아이와 부모의 욕구와 바람이 무엇이었는지를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이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이에다가 자녀의 욕구와 부모의 욕구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종이를 좀 가져다가 직접 쓰시는 게 좋아요. 그죠? 아이들과 얘기 나누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쓰시면 되는데요. 자녀의 욕구, 부모의 욕구 이렇게 적으시는데 아이들은 도대체 스마트폰을 계속하게 되는 숨은 욕구는 뭘까요, 도대체? 일단 너무너무 재미있잖아요. 그죠. 재미 중요하죠. 그렇죠. 스트레스도 많이 풀릴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정보를 찾기에는 스마트폰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해소할 아이들이 정말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과 게임하면서 이기거나 레벨업하면 기분이 엄청 좋다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보내기에 스마트폰만한 게 또 없어요.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녀들의 욕구를 찾을 때도요. 그냥 아이들이 재밌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도 좀 더 또 없니 이렇게 다양한 욕구를 많이 말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좀 솔직한 속마음을 충분히 듣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모님들의 욕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욕구요. 네, 공부 아닐까요? 공부 잘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이게 제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많이 원하시는 게 자기 관리나 시간 관리를 잘하고 또 약속도 한 번 했으면 약속. 지키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또 잔소리 좀 그만하고 싶다. 잔소리 네네. 좀 그만하고 우리 네, 아이랑 엄마도 좀 힘들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자녀의 욕구와 부모의 욕구를 솔직히 좀 적어보고요. 서로 입장이 다르죠. 그런 다른 입장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런 이유도 있었겠다. 이렇게 좀 수용적인 태도로 들어주시고 적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서로의 욕구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글로 적어보는 과정이 첫 번째 갈등을 번째. 확인하고 정의하기였습니다. 네. 자, 그럼 2단계 가능한 해결책 모으기입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 종이에다가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쓰시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당한 방법들을 모두 적어보는 겁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많이 들은 걸로는 뭐 주중에는 2시간, 주말에는 마음껏 뭐 이런 해결책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계획만 짜는 게 아니라 아, 그죠. 실행 가능한 이런 그렇죠. 생활 계획만 계획만 이거 짜는 필요 없죠, 것도 그죠?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컴퓨터 하는 시간 줄이고 좋아하는 운동 많이 하기. 이거 아마 부모님의 욕구 같습니다. 그죠? 네. 네. 네, 이렇게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요. 이 브레인스토밍은 주로 아이디어를 낼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각나는 모든 해결책을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근데 적는 과정에서 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혹은 야,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다 적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의견이라도 수용해 주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부모와 자녀가 생각해낸 모든 방법을 번호를 1, 2, 3, 4 이렇게 적으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적으시는 것이 좋고요. 방법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 10가지, 12가지 정도로 쭉쭉쭉 적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네, 또 자녀들이 이게 의견을 잘 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좀 재촉하지 말고 네, 엄마 좀 무서운 거죠. 기다려주시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좀 말해 보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 가능한 해결책 평가하기입니다. 네, 세 번째 단계는 2단계에서 나온 방법들 중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능한 해결책을 찬성 또는 반대로 이렇게 평가해 보는 단계입니다. 여기 보시는 표처럼 가능한 해결책을 가지고 각자 평가해보는 과정입니다. 아이 스스로 이 정도면 해봄직하다 생각되는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을 구분하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3단계에서의 중요한 포인트, 바로 부모님들이 지혜롭고 적절히 자녀가 어떤데 동그라미 치는지를 좀 보시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신 다음에 부모님도 적절히 이 정도는 내가 수용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같이 이렇게 좀 동그라미를 해주셔야 두 사람이 같이 공통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녀는 자녀 의견만 고집하고 부모님은 또 부모님 의견만 고집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럼 오히려 갈등만 생기는 거죠. 네. 자, 4단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선정하기입니다. 네, 이 4단계는 자녀와 부모 모두가 공통적으로 선택한 해결책으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선정된 해결책이 아까 앞에서 주중에는 2시간, 주말에는 마음대로 하기, 그리고 컴퓨터 하는 시간을 줄이고 네. 좋아하는 운동하기, 이 두 가지로 좀 선정이 됐네요. 네. 그리고 실행할 시간을 가능한 짧게 잡아서 실행해보고 그 방법이 어떤지 점검하는 재평가의 시간을 꼭 약속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방법으로 3일 동안만 한번 해보고 실천해보고 토요일 2시 다시 우리 얘기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네, 약속을 잡고 해보는 것 4단계였고요. 5단계 결정에 따라 실행하기입니다. 이 실행하실 때는요, 뭐 별 다른 건 없어요. 똑같이 실행을 하시는데 잘했다, 왜 안 하니? 이렇게 자녀를 재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관찰 잘 지켜봐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계획대로 어느 정도 실천되는 날도 있고 잘 안 되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잘 관찰해 주시고 어이구 열심히 애쓰는구나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면 격려, 좋을 것 격려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네. 마지막 6단계는 자, 실행해 보고 미리 약속해 둔 날에 다시 평가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선택한 해결책에 대한 평가이지 자녀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녀가 자발적으로 실천한 해결책에 대해서 감사와 지지의 말들을 해주는 것이 그죠, 칭찬 먼저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선행되어야 고맙다, 합니다. 애써줘서 고맙다.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엄마랑 약속을 지키려고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들을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해결책을 실행해 보는 기간 동안 아이를 관찰하게 되는데 그때 잘못된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아이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잘 안 되더라도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선택한 해결책이 잘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역시 해도 안 되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네. 왜 잘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갈등을 풀어가는 대화 6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소년기 자녀들과 겪는 갈등을 대화로 평화롭게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가 자녀와 대화하던 방법과는 좀 다르죠. 이렇게 자녀의 행동에 평가나 비난을 하지 않고 먼저 자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욕구도 좀 충분히 얘기해보고요, 표현해보고 적당한 해결책을 같이 생각하고 또 자녀 스스로가 실행하도록 기다려주는 게 이 방법, 이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다려주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어렵지만 꼭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더불어서 우리 오늘 배운 것이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네. 편안하게 갈등을 다룰 수 있게 되고 또 자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최근에 인기 있던 드라마 덕분에 우리 고래 얘기 아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그림에서처럼 행복하고 커다란 고래로 성장하도록 부모님들께서 잘 돕고 싶으시다면 부모인 우리들 먼저 스스로 큰 바다로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 여러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